아까 질문이 나오겠는데 외교부 장관님께 한두 개만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아까 윤호덕 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외교 라인이건 군 라인이건 정보 라인이건 혹은 비서실장관 한 라인이건 미국 쪽에서 사전 통보 없었던 거죠. 한 그렇습니다. 시간 전이라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협조 요청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 하는 얘기는 있습니까? 없고요. 특별한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후에 상황 공유는 있었습니다. 그 사전 통보는 없었고 상황 공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협조 요청은 없다. 이게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그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부대들 한번 띄워보세요. 대표적 청해 부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청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박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 보호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을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 있다가 뭐 이란의 어떤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포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백끼리 이제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청해 부대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 머무르고 있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 제가 궁금한 거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국방장관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현재로서는 그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지 부대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우선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신데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뭐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다른 좀 성격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외교안보 통일 쪽에 이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고 정책 프레임입니다. 보시면은 국제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트 바이폴라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이 아주 강했던 시절, 그다음에 이제 핑퐁 요기하면서 데탕트가 오던 시절, 이걸 과암 독트린이 이제 계기가 됐겠죠. 그리고 85년 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 나오면서 사실은 냉전이 끝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에 이게 멀티폴라라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하지만 새로운 국제 정세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 부분 다 뭐 공감하실 거고요. 이 남북 간의 역량을 보면 뭐 군사적 경제적으로 북한이 아주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갔지만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에 있은 적이 있었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둘 다 우위에 있은 시절이 있고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비대칭이 된 부분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이 그림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승만 정부 때 뭐 6.25 정도 있었습니다만 무력 북진 통일이라고 해서 이 시대엔 대화라는 게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타이탄 바이폴라에서 대화라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무력을 사용한 것만 얘기를 하다가 과암 독트린으로 모든 미군이 아시아에서 떠나면서 5년 뒤에 베트남 통일이 됐죠. 과암 독트린 나오고 나서. 그때 우리가 73년에 이제 6.23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평화 공존론을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은 무력 북진 통일에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프트를 한 거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도 나오고 5년 뒤에 독일이 통일되는 상황이 오면서 소독이 동독을 이제 통일했죠. 그걸 보면서 제가 88년에 중간쯤이죠. 7.7 선언을 발표해서 이제 우리도 소위 인게이지먼트 폴리시, 그러니까 이게 소독처럼 우리도 해보겠다. 이걸 하면서 이제 통일 방안도 나오고 민족군사의 통일 방안도 나오고 교류 협력법도 만들고 접촉을 통한 변화, 뭐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서 뭐 해보겠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보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제 야만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규범, 질서, 도덕, 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요. 그냥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 넌제로섬 협상이나 타협 없이 내 원하는 대로 얻겠다라는 지금 시대. 말하자면 춘추 전국 시대 같기도 하고 뭐 홉스의 리바이든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세대 세상이 벌어지고 있고 밑에는 또 이렇게 군사적 비대칭이 있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만 북한도 원래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를 90년 전에 주장을 했죠. 조선은 하나다. 원 코리아였어요. 근데 2000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투코리아를 인정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 투코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북한 태도로 보나 남북 간의 역량으로 보나 국제 정서로 봤을 때 40년 가까이 된 저 77선언이 아직도 유효하냐? 그걸 계속 우리가 고집할 정도의 패러다임이냐? 이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역학 관계나 북한의 태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에 변해왔듯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나 어떤 외교 안보의 프레임이랄까? 이걸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제기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외교장관님이나 통일장님도 어느 분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통일부 장관님께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탈냉전 30년의 시기가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사실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이 약화됐다고 아까 거기 도표에도 표현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증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어떠한 외교 정책을 생각을 바꾸어서 크게 한번 그려봐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모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다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한 통찰에 동의합니다. 지금 구조적 변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로 국한에서 보면 북은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떠받치는 건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불신 구조고 또 하나는 대결 구조입니다. 이 두 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불신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거고, 대결 구조를 평화 공존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 구조와 대결 구조는 둘 다에게 다 해롭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력, 문화력, 매력, 국방력을 지금 키워가는 과정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도 기묘한 인프라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된 신뢰 파괴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한반도 민족 구성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